이제 시장의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소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위대해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의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소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경험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행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투자의 능력이나 자산을 기르는 능력은 행동하기 전에는 고요히 잠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해봐야지 부동산의 투자의 감각과 자산을 키우는 능력들, 이것들을 발견하고 이끌어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동을 해봐야 됩니다.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라 하면은 뭐 대단한 깨달음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교만하지 않는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좀 얘기를 좀 몇 개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신감이. 그리고 자신감들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초보가 이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한번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은 우매함의 봉우리에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우매함의 봉우리냐? 내가 투자했는데 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2022년과 같은 급락장을 맞이했을 때 이제 나는 도대체 아는 게 무엇인가? 자신감이 엄청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의 계곡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지혜라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절망의 계곡이, 사람들이 요거를, 절망의 계곡을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개선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 절망의 계곡에서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개선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오르막을 올라간 다음에 이제 깨닫겠죠. 나는 아는 거는 많아. 그런데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는 거는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시장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장의 참여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시장에 대한 감각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절망의 계곡에서 개선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쌓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참여가 없으면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수장이 협박을 할지라도 그 협박에 굴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고 경험들이 많이 생기면서 깨달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학습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설령 학습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도 노무현 정부 때 학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공부를 했지. 그때 제가 시장의 본격적인 참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도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도 보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도 보고, 이명박 정부도 보고 다 보니 일단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과거의 것을 알고 우리가 시장에서 참여로 감각을 익히면서 좀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아는 것은 많지만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이탈하고 싶겠죠. 왜냐? 무서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협박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고 싶겠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망의 계곡을 지나서 개선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의 오르막을 건너서 지금과 같이 시장의 참여자로 꾸준하게 남아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요, 수요 축의 이동이 뚜렷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상승률 1위는 안양, 동안, 용인, 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직방의 자료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서울로 보면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요 보라색이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12월이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1월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2월 달은 11월보다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1월은 지금 12월보다 훨씬 더 늘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도 이 그 10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프가 한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작지만은 꾸준하게 거래량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12월 달에 거래량은 한 4,800건 정도 되었지만은 1월 달에 거래량은 아마도 5,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매물도 많이 쌓인다고 하고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시장의 거래량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 예,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지에 꽁꽁 숨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나오는 양상이 예전에는 상급지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중하급지로 완벽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양, 동안, 수지가 지난주 상승률 1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래량이 늘었는데 서울은 하급지, 그 다음에 경기도는 완벽하게 이제 좀 선호하는 지역들, 선호한 지역으로 이동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직방 기준에서는 경기도 안양, 동안구가 지금 0.58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용인 수지구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호된 지역이에요. 안양 같은 경우는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용인 수지 같은 경우 신혼부부들이 선호를 해요. 신분당선 플러스 여기도 교육 수요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방 기준으로 할 때는 0.58로 동안하고 수지, 그다음에 서울은 0.5 관악 같은 경우도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드림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았던 구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였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강남 없고요, 서초 없고요, 용산이 없네요, 송파도 없네요. 그리고 직방 기준은 이런 거고요. 지금 KB 기준으로는 보시면은 강서구가 0.78, 기준은 1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안구가 0.74, 엄청 많이 올랐네요. 서대문 0.73, 광명 0.72, 수지구 0.67. 쭉 보면요, 여기도 신기한 게 여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강남, 서초, 용산이 없죠. 여기도 보면은 강남 3구 없고 용산 없습니다. 금주의 상승률에 중하급지가 KB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KB 기준 말고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수도권 상승률 탑10을 보면요, 기준은 2026년 1월 29일 기준이에요. 성북구, 노원,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 안양, 용인, 광명, 구리, 요렇게가 수도권 상승률 탑10입니다. 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1등이, 여기서는 0.58이 1등인데 0.58이 두 군데가 있네요. 용인, 수지랑 동안, 안양구, 여기가 상승률 1위. 그 다음에 0.48 광명, 서울하고 경기랑 합쳐가지고 경기에서 1, 2, 3일 다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관악도 0.5네요. 관악, 이거 하급지죠. 서울의 하급지. 노원도 0.42, 0.41. 이게 0.3포인트만 넘어가더라도 급등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서울의 중하급지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주요 선호된 지역들, 구리 같은 경우도 0.4이잖아요. 상승 탑10에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래량은 1월 달이 12월 달보다 많고요. 12월 달이 11월 달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11월, 12월, 1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거래가 어디가 많이 이루어지느냐? 서울하고 경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중하급지들이 상급지보다 상승률이 높더라. 오히려 상급지는 조금 주춤하더라. 그리고 요것들이 공통점이 직방, 그 다음에 KB, 그리고 지금 한국부동산 기준으로 볼 때도 전체적으로 상급지는 없다. 중하급지, 경기도의 선호지역 쪽으로 이렇게 지역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역의 수요축이 이제 이동을 한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급지를 제가 집중을 좀 하라고 했잖아요. 하급지는 뭐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구로라든지 관악은 좀 많이 올랐어요. 은평 이런 지역들에 지금 괜찮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지역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경기도. 근데 서울은 하급지를 전체적으로 다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하급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뭐 연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양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투자로서는 접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우리가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별 모양처럼. 여기 주변에 경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들이 이렇게 여기는 뭐 종로 쪽 도심이죠. 그리고 여기는 여의도죠. 그리고 여기는 강남이죠. 여기랑 연결이 잘 되는 노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선들을 좀 주목해서 가는 게 좋아요. 이 노선들. 그러면은 이 경기도로 이 노선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드리면은 신분당선, 그다음에 분당선, 그리고 이 신분당선, 분당선은 일자리 어디랑 연결해요? 여기 강남이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강남 플러스 판교 쪽이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GTX A 노선하고 C 노선, 뭐 B 노선도 있지만은 요거는 강남이랑 연결되죠. 그리고 신안산선, 요거는 여의도랑 연결이 되죠.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경강선 있잖아요. 경강선 월판선이죠. 요거는 판교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서울은 아니지만 판교도 좋은 일자리잖아요. 분당선, 신분당선, GTX A, B 플러스 B 노선도 포함이 됩니다. 강남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용산이랑 연결되죠. 그리고 별내선도 괜찮아요. 그리고 경강선하고 플러스 인동선도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인동선, 경강선, 별내선, 신분당선, 분당선, GTX A 노선, C 노선, 신안산선 요런 게 있잖아요. 요런 노선에서 역세권에서 세대수가 많거나 정비사업의 후반부가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기회가 보일 겁니다. 뭐 다 설명을 안 드리지만은 일단 요 정도만 설명하면은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서울에서 일자리와 연결이 잘 되는 지역들 중에서 정비사업이라든지 대단지의 아파트들 혹은 플러스 이제 교육이라든지 인프라가 좋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지역 수요 축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의 축들이 무조건 상급집만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이제는 내려오는 거에 적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수요층의 이동들을 조금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